2차원 포인터 배열을 이번에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법과 포인터가 파라미터로 전달되었을 때 포인터를 변경하는 방법, 배열과 상관이 없지만 배열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 포인터에 관한 주제를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원 배열이 선언되어 있고 이 2차원 배열을 파라미터의 인자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입을 그대로 적어주면 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배열의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자, 지금 캐릭터 검증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문자열만 2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 이용해서 문자열을 2개 출력을 하고요. A0를 출력을 하고 A를 출력을 합니다. 네, 여기서 테스트를 호출하고 파라미터로 A를 전달합니다. 빌드에서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헬로우와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에 이름을 적어주면 뭐가 전달되는 걸까요? 네. 자, 여기서 2차원 배열 보면 A는 500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메모리 할당되는 것은 5000만 메모리 할당이 돼서 5000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 전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의 포인터, 지금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포인트만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는 받는 쪽에서 어차피 포인터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을 생략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전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동작을 하고요. 네, 하지만 두 번째 차원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건 왜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차원 배열이니까 포인터에 포인터가 전달되지만 이 포인터라는 정보만 있지 두 번째 컬럼의 크기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A1, A0가 몇 번째 캐릭터를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로우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지만 배열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차원을 생략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두 번째 차원을 생략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실수로 이 차원과 크기가 다른 걸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러면은 이 연산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역시 실수입니다. 크기가 다르니까 아예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똑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같은 포인터지만 크기가 다르다면 다른 포인터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포인터의 포인터니까 이 부분을 포인터의 포인터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포인터 A라는 포인터가 그냥 단순한 캐릭터의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A는 캐릭터의 포인터지만 여기서 A 포인터는 크기가 로우가 2이고 컬럼이 8인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전달할 때는 보통 첫 번째 컬럼을 생략하고 첫 번째 로우를 생략하고 두 번째 컬럼의 크기만 명시한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을 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이거를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포인터가 0일 때는 보통 0이라고 하지 않고 null이라고 적습니다. null은 0입니다. 하지만 포인터가 0이라는 뜻입니다. 10+11을 사용하면 nullptr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0으로 초기화할 때는 nullptr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0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0을 적어주면 되는데 왜 null이라고 적는가 하면 실제로 0은 null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null이 포인터 0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기 좋게 하려고 null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IP가 가리키는 곳에 1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IP의 값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자, 왜 크래시가 발생했는지 메모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가 있고 IP가 메모리 할당이 되었습니다. IP를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IP는 5000번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P는 얼마로 초기화 되는가 하면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IP가 가리키는 곳에 1을 대입을 합니다. 자, 0은 이게 로우 번지니까 0번지 어딘가를 가리키겠죠. 거기에 1을 넣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하는 메모리 공간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동작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할당한 메모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티저 포인터로 변수 선언을 했을 때 타당하게 이런 동작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메모리를 할당한 곳을 가리켜 줘야 됩니다. 자, 어떤 공간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자, 7000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P를 7000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IP를 7000으로 초기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IP가 가리키는 곳이 7000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사용할 값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먼저 인티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7000번지, 어떤 특정한 번지에 인티저만큼을 메모리 할당을 해라 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 함수가 바로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입니다. 표준 함수로 구현되어 있고요. MALLOC입니다. 그 다음에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라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바로 fre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멜락과 free는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어딘지 모릅니다. 어딘지 모르는 메모리 공간에서 동적으로 크기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크기를 적어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를, 이렇게 관리되는 메모리를 동적 메모리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메모리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 다이내믹 메모리 로케이션으로 지원하는 함수는 대표적인 함수가 멜락, 리얼락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멜락이고요. 멜락으로 할당된 함수는 반드시 프리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멜락과 프리를 써서 소스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할당하기 전에 멜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 정수죠. 4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이러면 읽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수에, 지금 할당하려는 게 정수니까 size of int로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을 IP에 할당을 하는 거죠. 멜락은 꼭 정수 포인터에 대해서만 리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캐릭터 포인터, 어떤 경우는 구조체 포인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멜락은 void 포인트라는 일반적인 포인트를 리턴합니다. 타입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멜락이 리턴하는 값은 반드시 대상되는 값으로 반드시 캐스팅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캐스팅을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IP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P가 가리키는 곳에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해보면요. 함수는 어디인가 하면 stdlib.h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lib.h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선택을 하고요. 디버그 메뉴에서 스타트 위다 디버깅을 하면 제대로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메모리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만나면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7000번지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7000번지에서부터 실제로 몇 번지, 4바이트니까 얼마겠습니까? 7000번지에서 7003번지까지의 4바이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주소를 IP에 대입을 합니다. 포인터가 리턴하는 값이, 멜락이 리턴하는 값이 void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티저 포인트로 캐스팅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IP가 7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IP가 가리키는 곳, 어디입니까? IP가 가리키는 곳, 여기죠. 여기에 1을 넣습니다.
그래서 1이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P가 가리키는 곳 1이죠. 1을 출력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종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택에 할당된 IP가 메모리 해제가 되겠죠. 하지만 멜락으로 할당한 이 7000번지는 메모리 해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 7000번지 메모리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메모리가 새었다라고 합니다. 메모리 릭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메모리 릭이 발생한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메모리가 점점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못 작성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멜락으로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한 경우는 반드시 종료하기 전에 free라는 함수를 구출해서 해당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성된 소스 코드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아까하고 다른 점은 아까는 메모리 릭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메모리 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미묘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음 클립에서 멜락과 프리를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